네, 안녕하세요. 광명뉴타운 대박나라 대박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 여기 롯데캐슬 클래스티지, 자, 여기 전세 잔금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일단 일 마치고 오랜만에 영상을 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헤리티지죠.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헤리티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에 규제 정책, 뭐 금융 규제가 들어온 거죠. 부동산 대책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지금 그로 인해서 잠깐의 소강 상태로 조금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이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찍어가지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광명뉴타운 소식을.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셔요? 아, 그러셨구나.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제 짜장면 하나 먹고 가야겠네요. 저 건너편에 짜장면집이 조금 오래된 데가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점심 먹고 다시 영상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헤리티지하고 롯데캐슬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 옛날 짜장맛, 좀 맛있는 짜장면집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한번 오실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헤리티지 지금 저 건너편을 제가 걷고 있는데요. 자,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우리 입주 잔금 치를 때 전세 자금 대출 받는 세입자 그 자금을 갖고 지금 잔금을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지금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차후에 또 후속 대책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일단 그 후속 대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한번 이슈를 좀 달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입주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입주 아파트가 꽤 많은데 좀 사회적인 혼란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생길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래서 뭔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헤리티지 3,8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자, 이쪽 길 건너편 쪽으로는 부동산이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장을 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좀 있으면 저 앞쪽에 브리에르, 자, 브리에르도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구역 광명자이더샵 포레나, 그리고 4구역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자, 입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전월세 시장, 자, 전세 월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주춤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정책 영향에 의해서 일단 부동산 시장은 저번 주 토요일부터 일단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소한 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일단 시장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책 이전에 이 광명시 철산동의 재건축 입주 아파트 또는 입주 예정단지, 그리고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자, 분위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텐데요.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상담이 많았고 계약 체결되는 것들도 많았고요. 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좀 뜨거웠던 6월달, 5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 기준으로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일단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입주권에 비해서는 좀 가볍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가볍게 들어오는 대신에 총 매수가는 입주권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거든요. 그래도 찾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거래 계약도 체결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광명 뉴타운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또 브리에르 같은 경우에도요,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분양권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4월달, 5월달, 6월달 거래가 뭐 5구 타입 이상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지만 소형 평수 때도 거래가 꽤나 잘 된 분양권 광명 뉴타운 전매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권도 그렇고, 자, 분양권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적인 입주 아파트들 있죠. 특히 신축 아파트, 자, 분위기가 괜찮았던 광명 뉴타운이었는데, 일단은 규제가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요번에 6월 27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광명시가 이제 막 신고가를 계속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정고점이라고 하죠. 정고점을 계속 못 뚫었던 광명시인데 이제 막 뚫어서 예, 또 다시 이제 신고가를 막 21년도에 고점을 뚫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찬스 찰나에 자, 요번에 금융 대책이 나왔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든 매수자 매도자 좀 관망하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예전 우리 문재인 정권 때 그 26번의 부동산 정책을 좀 비춰서 본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규제 정책이 있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도 한 두어 달, 석 달 지나고 나서 닦아보니까 거래량은 늘었고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시절이 또 있거든요. 또 그거를 좀 약간 염두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장 분석을. 저 역시도 이번 대책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이번 대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는 좀 더 상승 쪽에 조금 무게감을 두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번 정책이 그래도 좀 강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빠르면 2, 3주 예, 슬슬 시장 분위기는 방향성은 좀 정해질 것 같고 한 두어 달, 뭐 석 달, 한 분기 정도는 이따가 지켜보면은 시장이 진짜 뭐 상승으로 가는지 뭐 하락으로 가는지 지표가 명확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는 광명 뉴타운 꽤나 좋았는데요. 지금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광명 뉴타운 예, 입주권 분양권 철산동에 자, 입주 아파트 그리고 분양권 예, 그 다음에 브리에르 입주권 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있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요번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또 보면은요 그래도 거래될 만한 물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물건들은 또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냥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매수해야 될 사람들은 이 물건 어떤 특정 물건이 좀 괜찮다 라고 생각되면은 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한주공을 매도를 하고 이제 11구역 쪽 또 1구역 쪽 좀 알아보시다가 좀 빠른 입주를 원하셔가지고 1구역 쪽으로 또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요번 규제 정책 나오고 나서 예, 매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물건 요런 물건들은 좀 나갈만 한데 하는 그런 물건들도 몇몇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지만 일단 시장의 강도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좀 줄어든 건 맞고 지금 일단은 관망세에 있다라고 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브리에르 뭐 이제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요. 아, 오늘 날씨는 정말 좋은데요, 영상 찍기에는. 근데 너무 더워요. 예, 너무 더워요. 예, 그래서 가다가 커피 한 잔 또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명 뉴타운 제가 이쪽 편으로 돌아보는 이유는 1구역 요즘 영상으로 못 담아본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한번 보려고 일부러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땀은 주르륵 주르륵 흘리고 있는데요. 일단 1구역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잖아요. 그래서 대단지인데 일단 철산동에 여기 브리에르나 저기 헤리티지에 비해서는 1구역 인접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또 그리고 올해 초에도 1구역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투자 매력과 그리고 주거 취득했을 때 주거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조금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헤리티지가 계속 신고가 찍고 가격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리에르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 상승이 많이 됐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1구역 쪽으로 사람들이 눈을 돌려보기 시작한 건데 1구역에도 괜찮다라고 하는 5구 타입, 그 다음에 뭐 4구 타입, 그 다음에 74, 84 최근에 거의 다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에 74 타입 입주권 거래를 하나 했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보시는 데가 1구역 예, 올 12월 입주 예정인데요. 광명자이더샵 포레나 3585세대 대단지죠. 자, 그리고 이 앞에 이제 교회, 옛날에 여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자,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총 3개의 단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세, 월세
자,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요번에 규제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전세 월세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뭔가 후속 대책이 나와야 지금 전세 월세 또 이제 거래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입주자금, 전세자금 대출 세입자 받아가지고 이제 치르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빨간불이 좀 켜지긴 했어요. 자, 그래서 1구역 지금 그동안 꾸준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가격은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2구역과 1구역이 거의 프리미엄이 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벌어졌어요. 트리우스가 입주하면서 일단 1구역 기준, 그러니까 1구역 물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억대 차이 이상 났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구역을 내가 원하는 데를 뭐 선택하는 자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금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또 그 여러 개에 맞춰서 또 이제 물건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격이 입주한 아파트와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1구역 쪽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그런 분들이 오세요. 1구역 그래도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해서 눈여겨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래가 좀 된 것 같고 가격도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광명 뉴타운에 그동안 한 10년 이상을 뭐 보통 보면은 거래를 하고 빌라 때부터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갭이라는 게 분명히 구역별로 이제 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이점을 좀 봤을 때에는 1구역과 또 2구역 그리고 철산동의 뭐 헤리티지나 브리에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하여튼 최근에는 1구역도 찾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가 또 비교를 해보면 입지 대비 가격은 총 매수가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땀이 비 오듯이 오고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이제 조경공사들도 하고요. 또 조경도 지금 나무들은 꽤나 많이 이렇게 심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1구역 주변으로 좀 돌아서 지금 2구역 트리우스 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성당이 하나 있죠, 성당. 그리고 바로 저 옆에가 2구역 트리우스 광명, 자, 2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1단지 아이들 초등학교가 여기 동초등학교로 가거든요. 동초등학교 가는 길을 제가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5구역 쪽으로 해서 일단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동초등학교 방향이고요. 저 끝에 머리에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요. 자, 보행자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바람이 불어서 그래도 좀 괜찮네요.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것도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1구역과 그 다음에 트리우스 광명, 자, 그리고 이쪽 라인 쪽으로요, 이쪽 라인 쪽으로 이제 아까 우리 철산동 모세료 쪽으로 터널 하나가 뚫리거든요. 그 터널이 뚫리게 되면은 일단 광명동에서 철산동 접근성은 조금 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현충 터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자, 인근 옆에 도로를, 임시 도로를 지금 제가 걷고 있습니다. 자, 걷고 있고요. 트리우스 1구역 쪽에서 제가 위치하고 있는 대박부동산은 저 15구역 쪽이거든요. 광명뉴타운 북단과 광명뉴타운 최남단 쪽에 있는데 또 걸어가는 게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자, 이쪽 오른쪽 편이 광명자이더샵 포레나고요. 자, 2단지, 그러니까 2구역과 그 다음에 1구역 1단지 그 사이에 이제 녹지 공간이 조성이 될 텐데, 공원하고요, 동간거리가 일단 단지가 틀리기 때문에 좀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단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도 현장에서 와보시면 이게 거리감이 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영상으로 보면은 좀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자, 넓고요. 자, 저는 이제 트리우스 광명 2단지로 넘어왔어요. 예, 제가 지금 뭐 찰산동의 헤리티지, 자, 그리고 불이해를 지나서, 자, 1구역 쪽 초입인데, 초입 쪽으로 해서 2구역으로 왔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환충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가 땅을 막 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시끄럽네요. 자, 여기서 이제 딱 이렇게 보시면 이제 5구역, 네, 5구역이 보이네요. 자, 5구역도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예, 진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래도 건물 층수가 계속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되면 건물 높이가 상당히 올라가 있을 것 같은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SK뷰. 자, 여기 분양권 5구 타입, 5일 타입 찾는 분들이 많은데 분양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소형 평수라도 좀 잡자, 좀 역세권이고 대단지고 하니까 좀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좀 매수를 하려고 알아보시는 분, 이미 매수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다 보니까 소형 평수를 이쪽으로 조금 많이 찾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프리미엄이 저기 롯데캐슬 시그니처 있죠, 9구역, 거기보다는 총 매수가가 여기가 살짝 높아요, 5구역 분양권이. 자, 그래서 자금이 소액이 들어가는데 그 소액에서도 일단 가격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9구역 쪽 롯데캐슬 시그니처, 자, 거기 분양권 소형 평수들도 좀 알아보시고 거래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 알아보는 분들이 이 소형 평수 생각 외로 많더라고요. 자, 저도 분양권보다는 입주권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입주권 외에 분양권을 찾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광명 뉴타운의 특성상 입주권, 그러니까 분양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시장에 돌아다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초피,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물건 풀렸을 때 좀 나왔던 물건들, 자, 그런 물건들 조금 거래가 좀 됐고, 요즘에 그래도 9구역의 5구 타입이나 여기 5구역의 5구 타입 분양권 있죠. 자, 매수가는 입주권보다는 조금 비싸긴 한데 총 매수가가요, 그래도 찾는 분들이 꽤나 있고, 또 이제 가격은, 예, 입주권보다는 총 매수가가 좀 더 상단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 자, 저기도 입주권 거래가, 입주가 임박하면서, 예, 상당수 늘었는데요. 일단 84 타입도 그렇고 74 타입도 그렇고, 자, 5구 타입도 그렇고 초기 자금, 실투 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인데요. 자, 그래도 거래는 꽤나 잘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17일인가? 예, 요번 달에 또 총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구역과 1구역은 올해 입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 9월 달 정도에 그 사전 점검이라고 하죠, 그걸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구역 같은 경우에도 한 10월 정도에는 그 사전 점검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쭉 직진을 하면 저기 아크폴에도 보이고 프루조 센트베르도 보이는데요. 자, 이 도로가 이제 광명의 새로운 그 중심길이 되는 그 도로 라인인데요. 하여튼 좌측에 5구역, 우측에 4구역. 자, 그래서 이제 4구역과 5구역, 일단 건물들이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환경에 저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오고 또 거주하셨던 분이라면 이 동네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트리우스 지금 2단지와 1단지 그리고 4구역과 5구역, 자, 여기를 지금 한번 화면으로 비춰드렸는데요. 지금 트리우스 광명 같은 경우에도 요거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마피라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피였던 동네가 지금은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진짜 신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 광명 뉴타운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변해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변하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이 많이 올라갔는데, 서울이 올라간 만큼은 안 올라갔는데, 그래도 정부 정책 영향에 의해서 지금 광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들이 좀 멈춘 것 같아요. 예, 멈춘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4구요. 자, 여기도 이제 전세를 맞추고 월세를 맞추고 또 그걸로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하셨던 집주인분들, 자,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약간 머리가 좀 혼란스럽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여튼 뭔가 정책이 급격하게, 그러니까 졸속 대책으로 좀 나온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든가 그 상황별, 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뉴타운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우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서 제가 한 달 전 좀 됐을 거예요. 한 달 반 전? 그때부터 충격을 먹었다 한번. 왜 그러냐면 광명 11구역에 그 많던 5구 타입, 자, 물건들이 거의 쓸려 나갔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봤던 풍경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광명 11구역 지금 앞으로의 광명 뉴타운에서 대장 역할을 할 거고, 또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랜드마크성으로 보여지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 그 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11구역을 바라보셨던 분들이, 자, 5월달 그리고 4월달 6월달에 거래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물건이 많이 털려 나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명 11구역과 12구역은 또 일반 분양을 또 올해 앞두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 거다, 얼마에 나올 거다, 또 부동산 분위기는 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가지고 이참에 좀 거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도 11구역 그 매물을 찾는 분들이 그래도 꽤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큰 변화는 뭐냐면 84 타입이 좀 거래가 어려웠거든요. 그 초기 자금 자체도 좀 무겁고 총 매수가 자체도 입주는 한 4년 뒤지만 일단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거래가 주춤했었어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물건들이 많아요. 이 84A 같은 경우에는 그 고관평 물건들 좀 거래가 좀 쉽지 않아 보였는데, 요번에 부동산 분위기를 잘 타고 또 이제 그 토지 거래 허가를 좀 유예를 좀 시켜줬거든요. 그 유예를 시켜주면서 좀 이해를 시켜주면서 토지 거래를 받고 또 거래한 매물들도 또 상당수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광명에서는 11구역과 12구역 그리고 4구역, 5구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았고 거래도 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 11구역, 12구역 또는 4구역, 5구역이 거래가 잘 되고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그 장단에 맞춰서 이 아파트 가격도 상승을 하는 거고 또 프리미엄도 또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명 뉴타운 전체가 어느 특정 구역이 조금 시세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주변 구역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여력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대출 요번에 규제가 좀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조금 졸속으로 급하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후속 조치 같은 것들도 좀 살펴보고 좀 여러분들께서 이 물건을 알아보고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제가 더위를 먹었는지 조금 하고 싶었던 얘기도 다 못한 것 같고요. 좀 순서 있게 좀 조리 있게 얘기도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은 관망세고요. 저는 앞으로 요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임명이 되고, 자, 그에 맞춰 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한번 제대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번 정책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뭔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뷰로는 상승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관망세를 지금 뭐 2, 3주 안에 뭐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는 뭐 길면은 한 분기 정도, 예, 9월달 정도. 자, 그때쯤 뭔가 이 가격적인 변화가 데이터로 좀 나타날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건데 한 9월 말 정도 전후로 해서 대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자, 좀 예상을 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부동산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대책 하나 분명히 나온다. 근데 조금 일찍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 말 정도, 10월 초 안으로 뭔가 부동산 대책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걸 염두하면서 이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요번에 생각보다 조금 일찍 움직였던 거는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급격하게 올라갔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대책을 내세웠고, 그리고 바로 그냥 뭐 유예기간이라든가 뭐 예고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혼란이 좀 더 가속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또 매도 타이밍을 잘 짚어야 되는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물론 똑같아요. 맥락은 매수 타이밍을 잘 짚어야 되는데, 이런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릴 때가 일단 매수자 분들께서도 좀 그 어느 때보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여겨져요. 하여튼간 다음번에 뭐 다른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은 너무 더워가지고 좀 여기서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